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홍보 마케팅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 투자자 모집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청하시고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자금의 조달 그리고 투자자의 모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방식은 목표 금액의 80%가 모여야지 증권이 발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한 기업이 최대 15억 원까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형 펀딩에 성공하시게 되면 다양한 후속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다르게 주식회사만 하실 수가 있고요. 업력이 7년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으면 7년이 경과한 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1년에 1,000만 원, 한 기업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소득을 증빙하거나 과거에 투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적격 투자자로서 1년에 2천만 원, 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나 연구자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투자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된 증권은 크게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흔히 증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증자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이 자금은 직접 기업한테 들어가게 되고, 그 기업이 그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하게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요.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은 사실은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M&A가 되거나 상장이 됐을 때 회수가 가능하고요. 또는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주식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은 우리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형태의 증권들이 많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주식은 크게 일반적인 보통주가 있고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보통주에 비해서 많이 주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주도 발행이 되지만 전환권이 있어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환을 청구해서 기업이 발생한 이익에서 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채권의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어서 상환 전환 우선주의 형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이표채라고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가 하고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와 그 정해진 이자를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표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서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사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익참가부 사채인데요. 이익참가부 사채는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표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형태가 이익참가부 사채입니다. 영화 펀드 같은 경우가 이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형태가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마미랜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해서 코딩 강사로 육성하고 그분들을 교육 현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증자를 하는데 이익참가부 상환전환 우선주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이 함께라고 제주도에 있는 무장의 여행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장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 특장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부키라는 기업은 일반 사채를 발행해서 연 10%의 일반 이표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 분양하기 전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던 주로 사회주택을 짓는 아이부키에서 진행했던 펀딩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직영점을 하나 낼 때마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아시는 분들한테 빌렸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고요. 특히 이 점포를 이용하시는, 이 바스버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투자자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투자를 했다면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할 거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내가 여기에 투자했어 라고 더 알리는 효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드리고, 그리고 이용권도 같이 제공해서 투자자들의 혜택을 좀 높이면서 이 고객을 우리의 투자자로 만드는 형태의 펀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